항상 국방정보 팩트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국방 채널 KMC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주제, KF-21, 인니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이유. 전 세계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진퇴양난 인니.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.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올해 6월까지 미뤄진 개발 비용 지불에 관한 약속을 또다시 어긴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여전히 KF-21 보라매 프로그램에서의 탈퇴 의사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에서는 KF-21 보라매의 상대적 우위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저지르고 있는 전략적 실수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게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도 메타디펜스, 유라시안 타임스, 그리고 아시아 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하여 KF-21 보라매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, 특히 KF-21 보라매보다 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인도네시아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, 해외 언론의 기사들을 인용하여 인도네시아가 진정으로 국방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KF-21 보라매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KF-21 보라매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는데요. 2023년 7월 21일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언론들 사이에서 KF-21 보라매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, 인도네시아가 KF-21 보라매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인도네시아가 주장하는 그 이유는 바로 KF-21 보라매와 라팔은 서로 다른 시대 기술의 전투기로 인도네시아는 이들을 함께 운용하려는 계획인데요. 하지만 라팔과 KF-21 보라매의 동시 운용 시 유지비의 급증 문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,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무려 라팔 42대와 KF-21 보라매 48대를 구매할 예정이기 때문이죠. 현실적으로 현재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많은 최정상급 전투기들을 운용할 수 있는 유지비가 있을지가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는 KF-21 보라매가 F-35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개발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보도했는데요. KF-21 보라매는 먼저 완전 작전 능력인 FOC를 획득하며 양산 단계에도 먼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, 이는 F-35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였었죠. 그리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F-21 보라매가 프랑스 라팔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, 라팔의 엔진과 스텔스 능력이 KF-21 보라매보다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KF-21 보라매의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도 제시되었었죠. 또한 다른 기사들에 따르면 라팔은 스텔스 능력과 엔진 부분에서도 제약이 있으며 특정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언급되고 있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500km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, 프랑스 라팔의 미사일인 스칼프의 사거리는 국내와 수출용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KF-21 보라매는 이와 달리 국내에서 사용되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를 넘어서고 있으며, 대한민국은 이를 국내 기술로 추가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하였죠. 이 밖에도 KF-21 보라매의 운용 유지비가 라팔보다 저렴하고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보고서에 언급하며, 대한민국은 KF-21 보라매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주요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. 또한 인도네시아가 미래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라팔과 KF-21 보라매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선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. 프랑스의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는 KF-21 보라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싣고 있으며, 반대로 KF-21 보라매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인도네시아의 결정에 의문을 표시하는 기사들도 존재하고 있죠.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언론들의 반응은 다양한데요. F-15EX를 제안하는 미국, 라팔을 제안하는 프랑스, 그리고 KF-21 보라매를 제안하는 대한민국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죠.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KF-21 보라매 프로그램에 남겠다는 목소리를 내보이고는 있는데요. 개발 분담금 납부를 체납하면서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황당하다는 견해가 많은 실정이죠. 한 동아시아 국제정세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현금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KF-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 지불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, 이와 관련하여 농업 생산성의 감소, 코비드-19로 인한 경제적 여파, 해외 수출 감소, 내수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. 또한 최근 1년간 국제 공급망이 재기를 보이면서 인도네시아는 수출이 15% 이상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는데, 만약 희망대로 해외 수출이 개선된다면 이는 곧 인도네시아 국내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. 그 결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
미래 KF-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 대한민국 방사청과 카이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. 다만 해외 수출량의 감소와 코비드-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인도네시아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며 현금이 부족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KF-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8천억을 지불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예상 역시 충분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.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근래 대규모 구매 행동 역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. 인도네시아가 KF-21 보라매 프로젝트에 강력한 참여 의사를 보여주는 이유는 자국 공군의 현대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며 인도네시아 공군은 영공방위 영역을 확대하고 안보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나 객관적으로 인도네시아가 KF-21 보라매 프로그램의 파트너로서 남아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KF-21 보라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열망을 대변하는 중요한 존재이긴 하나 파트너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 공군은 현재 F-16, Su-30, Su-27을 포함한 49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KF-21 보라매는 인도네시아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외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KF-21 보라매의 잠재적 구매자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폴란드는 KF-21 보라매 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상태이죠. 이에 따라 폴란드의 KF-21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26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PGG 소식통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폴란드 간의 산업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비드고슈츠에 있는 제2군용 항공 공장이 한국항공주산업 카이의 파트너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와 더불어 카이는 5월 초에 단좌형 KF-21 CJ-5호기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CJ-5호기는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항전장비 성능 검증을 위한 주요 테스트 플랫폼이 될 것이며 공중 금유 테스트도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. 폴란드의 KF-21 참여 여부가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신형 전투기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겐 여전히 KF-21 보라매가 가장 유력한 구매 후보로 간주되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인도네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 또한 KF-21 보라매 프로젝트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보완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로 인도네시아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도 예상되어지고 있죠. 인도네시아는 체납된 개발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F-21 보라매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하여 양국 간의 독점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불 문제를 해결하여 KF-21 보라매 프로젝트의 파트너로서 의지를 보이길 기대합니다. 지금까지 대한국방채널 KMC였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언제나 온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